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안전이 집에서 시작되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비싸고 현대적인 시스템을 찾는 대신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시간이 검증한 비결에 의존하셨죠. 이 비결들은 침입자가 평범해 보이는 작은 디테일 때문에 물러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비결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견고한 방어가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1. 원목 또는 금속문을 사용하세요. 할아버지는 도둑들의 첫 번째 목표가 문이었기 때문에 항상 현관문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텅 비고 값싼 문을 견고한 원목이나 금속 문으로 바꾸셨죠. 강한 발길질은 속이 빈 문을 몇 초 만에 부술 수 있었지만 속이 꽉 찬 문 앞에서는 거의 무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겁고 튼튼한 이 문들 앞에서 집이 견고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더 편안함을 느끼셨습니다. D. 3인치 볼트로 강철 보강판을 설치하세요. 문이 아무리 튼튼해도 잠금 장치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최소 3인치 길이의 볼트로 문틀에 단단히 고정된 두꺼운 강철 보강판으로 잠금 장치를 강화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몇 인치짜리 강철이 공격 시 문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입자들은 잠금 장치를 부수려고 시도할 수 있었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집을 몇 배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3. 2개의 잠금 장치, 데드볼트와 슬라이드 볼트 체인을 사용하세요. 할아버지는 침입자를 막기 위해 단순한 잠금 장치 하나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틀에 박힌 데드볼트 외에 안쪽에는 슬라이드 볼트나 체인을 설치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을 때 이 두 겹의 잠금 장치는 이중 방벽을 형성했습니다. 누군가 한 잠금 장치를 여는데 성공하더라도 다른 잠금 장치를 처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에게 반응할 귀중한 시간을 주었고 때로는 그 몇 초가 안전과 위험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4. 밤에는 문 쐐기를 사용하세요. 할아버지에게 밤은 가장 경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문 아래에 고무 쐐기를 끼워 넣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이 작은 물건은 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벽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밀어보려 한다면 너무 강한 저항에 부딪혀 조용히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몇 푼짜리 쐐기가 침입자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셨고 아침까지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방충망 문과 방범문을 잠그세요. 할아버지는 옆문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침입자들이 종종 덜 눈에 띄는 경로를 선택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항상 방충망 문과 방범문을 잠그셨습니다. 잘 잠긴 옆문은 추가적인 방벽과 같아서 도둑들이 또 다른 보호층을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각 잠금 장치층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문 뒤에 나무 막대나 빗자루 자루를 수평으로 놓으세요. 비 오고 바람 부는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할아버지는 튼튼한 나무 막대나 그냥 빗자루 자루를 가져와 문 뒤에 수평으로 놓으셨습니다. 이 단순한 물건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뚫기 어려운 벽으로 변모시켰죠. 할아버지는 도둑들이 잠금 장치를 부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무 막대에 부딪히면 즉시 멈춰 시도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창문 안쪽에 블라인드나 나무 살을 설치하세요. 바람이 많이 부는 밤에는 할아버지는 창문 안쪽에 블라인드나 나무 살을 닫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들은 외부의 시야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유리를 깨려고 시도할 경우에도 견고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깨지기 쉬운 유리가 순식간에 부서질 수 있지만
나무 블라인드가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8. 창문 아래에 가시덤불을 심으세요. 할아버지는 자연을 보호방벽으로 활용하는데 매우 영리하셨습니다. 1층의 모든 창문 아래에 가시 돋친 장미 덤불이나 야생 라즈베리 덤불을 심으셨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날카로운 가시는 불쾌한 방어층을 형성했습니다. 침입자들이 접근하려 한다면 고통스러운 긁힘에 부딪혀 밖으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9. 통로와 창문 주변에 자갈을 뿌리세요. 할아버지는 집에 접근하는 낯선 사람들을 감지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통로와 1층 창문 바로 아래에 두꺼운 자갈층을 뿌리셨습니다. 누군가 그 위를 밟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명확하게 울려 퍼져 조기 경보 역할을 했습니다. 고요한 밤에는 가장 작은 소리도 할아버지를 깨워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치유실한 치휘리 도구, 사다리, 창고를 잠가두세요. 할아버지는 도둑들이 우리 자신의 물건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다리, 톱, 망치는 창고에 잠가두셨습니다. 창고도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아무도 기회를 엿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만 소홀히 하면 내 사다리를 이용해 창문을 넘어 내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 대문에 깡통이나 종을 매달아 두세요. 할아버지는 전자경보 장치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대신 대문에 빈 깡통이나 작은 종 몇 개를 매달아 두셨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 때마다 마당 전체에 딸랑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집안 사람들을 깨우고 낯선 사람을 놀라게 하여 조용히 행동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2. 현관에 택배를 두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작은 디테일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가족이 없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이웃에게 우편물과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가득 찬 우편함이나 현관의 택배는 집에 아무도 없다는 표지와 같았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집은 항상 평범한 모습을 유지하여 도둑들의 주의를 끌지 않았습니다. 23. 정원을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높이 자란 풀, 마른 나무 십더미, 비뚤어진 울타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징후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여행을 준비할 때도 잔디밭을 정기적으로 깎고 마당을 쓸고 길을 청소하셨습니다. 정돈된 정원은 집을 항상 잘 가꾸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을 단념시켰습니다. 14. 불, 라디오 또는 TV를 켜두세요. 할아버지는 도둑들이 놀라움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울 때마다 거실에 불을 켜두거나 작은 라디오를 켜두셨습니다. 밖에서 보면 불빛과 소리가 누군가 안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도둑들을 쫓아냈습니다. 약간의 단순한 시뮬레이션으로도 잠재적인 도난을 막기에 충분했습니다. 11위. 귀중품은 커튼으로 가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할아버지는 또한 창문 밖으로 귀중품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새 TV, 노트북 테이블 위의 보석은 초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거나 집을 비울 때마다 커튼을 닫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탐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 귀중품은 평범한 상자에 숨기세요. 할아버지는 집 중앙에 있는 번쩍이는 금고를 결코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 귀중품을 보관하시곤 했습니다. 낡은 신발 상자, 부엌 선반에 섞여 있는 과자 상자 같은 곳에요. 할아버지에게는 평범함이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침입자는 찬장을 뒤질 수도 있겠지만 그 낡은 상자에 대해 생각할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집의 안전이 벽이나 잠금 장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리함과 기지에 달려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쐐기부터 창문 앞에 가시덤불, 이웃에게 감시를 부탁하는 습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견고한 방어층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온 가족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간단한 조언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적용하여 집을 진정으로 안전한 곳으로 바꿀 것입니까?